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7, 8월 강의 처음 시작하는 개강일인데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벌써 7월이라니, 그죠? 아침에 나오시면서 여러 가지로 놀라지 않으셨어요? 벌써 7월 강의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게 내가 아직 이런저런 준비가 되어 있나? 공부 시작할 때 7월, 8월 달쯤 되면 아마 내 모습이 이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하고는 느낌이 다르실 수도 있지만 근데 시작했던 시점이랑 비교를 하면 확실히 많이 달라지고 성장하신 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공부가 더 잘 될 거고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본격적인 공부가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힘을 내서 열심히 같이 신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해요. 자, 그래서 오늘 개강일이기 때문에 개강일에는 첫 번째 시간에 먼저 강의 전체적인 구성이나 진행이나 안내를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미 예측을 하고 계시겠지만 자료를 보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진단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평가를 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시간에는 진단평가 풀이할 거고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에는 문제 풀면서 문제풀이 연습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받으신 자료부터 같이 확인하면서 시작할게요. 날씨가 진짜 덥죠? 그죠? 7월 됐다고 오늘부터 오늘 낮에 뭐 35도까지 올라갈 거라고 하긴 하던데 그런 얘기 들으면 걱정도 되지만 그래 얼마나 더운지 한번 궁금하다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오늘 받으신 자료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자료가 총 4개 그리고 구조화 자료를 받으신 경우에 추가로 하나를 더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강 나오신 쌤들, 직강 직영상 쌤들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신 경우 그 구조도 인쇄물 책자 받으실 수 있었을 텐데 그건 뭐 달라진 건 없고 지난번에 5월 달에 리뉴얼 한 거 한번 드렸었잖아요. 그거랑 동일한 거기 때문에 있으신 선생님들은 필요하진 않으십니다. 근데 또 뭐 하나 더 보고 싶으시면 보셔도 되겠죠. 그리고 인강으로는 자료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PDF가 아니고 자료 출력 가능하신 형태로 자료가 올라가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게 나갔고 그다음에 연간 계획서 있는 강의 안내 자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7, 8월 진단평가 문제자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익히 인출자료. 우리 3월 달부터 계속 나가고 있는데 드디어 7, 8월 달이 되면서 거의 빈칸. 이제 그죠? 넘겨보시면 깜짝 놀라죠. 채워지는 게 거의 없어. 예, 이 정도를 기대한다. 이 정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느낌으로 거의 비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출이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반복해서 보시면서 인출 연습하시는 용도로 쓰시라고. 그러니까 3, 4월 달하고 5, 6월 달에 비워져 있었던 정도하고 지금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지금은 거의 다 비워져 있는 느낌으로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기본 수업 자료고 그다음에 직강 직영상은 스터디 신청서가 나갔습니다. 스터디 신청서 나가서 요거는 필수는 아니고 나는 나와서 직강으로 다른 쌤들하고 같이 스터디 진행하고 싶어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내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스터디 신청서 제출해 주시면 제가 구성해서 다음 주에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그 다른 전공 선생님들끼리 구성을 해 드립니다. 전공이 겹치지 않게. 근데 인원이 어쩔 수 없으면 일부 전공들은 겹칠 수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겹치지 않게 구성을 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차적으로 확인을 할 텐데 연간 계획서 있는 부분부터 같이 볼게요. 자, 7, 8월 강의 두 번째 페이지 부분 보시면 이게 벌써 이제 하반기 강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저번 5월 달까지만 해도 그 2장이었는데 이제 남은 강의가 7, 8월, 9, 11월 해서 강의 2개 남았습니다. 좋죠? 이 지긋지긋한 시험 공부를 빨리 끝내고 합격을 해야 되니까. 그죠? 합격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합격할 시간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자, 우리 7, 8월 강의 대략적인 구성 부분입니다. 요건 참고하시면 되고, 자, 자세히 말씀드리는 사항들은 여기부터 볼 거예요. 그래서 2페이지 보시면 7, 8월, 9, 11월 전체 강의 구성 나와 있으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되고, 3페이지 보시면 공부 계획, 뭐 개인적으로 진도 나가는 부분들을 확인하는 거니까 요것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바로 4페이지 넘어갑니다. 4페이지. 주요 강의 일정과 전체적인 강의 진행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같이 확인을 할게요. 그 7, 8월 강의는 가끔 뭐 이미 다 알고 여기 앉아 계시긴 하겠지만 5, 6월이랑 7, 8월이 다 문제 풀이잖아요. 문제 풀이이기 때문에 헷갈리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5, 6월은 기출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지난주까지 해서 논술 기출, 객관식 기출, 5급 2차 기출들 쭉 확인을 했고요. 7, 8월 강의는 예상 문제입니다. 예상 문제라서 영역별로 한 주제씩, 한 영역씩. 그래서 그 3점에서 4점 정도짜리 문제 하나를 계속해서 같이 연습하는 시간을 갖게 돼요. 그래서 푸는 문제 개수를 지난번에 한번 세보니까 160개가 조금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 쪼개져 있는 문제 하나를 놓고 보면 그래서 개수가 좀 많고 비율 자체도 그 많이 출제되는 영역들 있죠. 그래서 교육 과정이나 행정이나 교수나 이런 쪽은 훨씬 더 많이 구성을 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좀 적게 구성을 해서 아무래도 나올 수 있는 예상 문제들이 이것저것 많이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 보시면 예상 문제와 관련된 핵심 이론에 대한 최종적 점검을 함께 한다라고 해서 우리 문제 풀다 보면 관련된 이론들 어차피 영역별로 진도가 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문제 풀 때 어려울 수 있는 사항들이 있으면 한 번 더 같이 확인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2023년도 실시되는 각종 교육학 서술형 시험 풀이 자료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요거는 변수가 있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긴 했지만 왜냐하면 그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고를 좀 늦게 하더라도 추가 시험을 보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서 드물게 초반에 있었어서 이렇게 쓰긴 했는데 결국은 6월 말에 있었던 5급 2차 시험을 풀이 자료를 7, 8월 강의 중에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5, 6월 달 기출에서도 보셨지만 그 올해 교육부에서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주제를 가장 빠르게 볼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7, 8월 강의 중에 확인을 할 겁니다. 그리고 최신 교육 트렌드 확인이라고 해서 최근에 교육부나 뭐 교육 관련 쪽, 교육 관련 학회 이런 쪽에서 어떤 부분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관련되는 자료들, 새 교육 과정이나 평가 제도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또 민감하게 확인을 할 거예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시 관련해서 벌써 지금 상반기 중에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왔고 관심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뭐가 변화가 있다든지 변동이 있으면 같이 체크를 할 겁니다. 그래서 큰 방향이고 우리가 주로 하게 되는 활동들은 문제풀이 연습을 계속 할 거고요. 모의고사를 4번 봅니다. 4번 보기 위해서는 당장 첫 주차부터 모의고사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언제부터? 내일부터. 우리 모의고사는 항상 화요일 날 보고 있기 때문에 내일 당장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리고 내일 보는 일정이 나오긴 하지만 내일 보는 모의고사는 첨삭을 합니다. 그래서 부담을 갖고 부담을 갖고 한번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문제 되게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진짜 올해 봤던 모의고사 문제들 별로 어렵지 않았죠. 그죠? 전체적으로 풀만 하셨죠. 내일 진짜 안 어려운데. 그래서 모의고사 4번 볼 거고 2주에 한 번씩 봅니다. 2주에 한 번씩 봐서 홀수 차수. 그래서 1, 3, 5, 7 주차의 화요일 날은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리고 가끔 정규 수업 시간 바깥에 보느냐 하시는데 수업 중에 봐요. 수업 중에 보통 3번째 시간에 모의고사를 보고 풀이를 4번째 시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별 첨삭 2번 있고 그다음에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터디 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교재 부분은 잠깐 말씀드리면 본 교재와 보조 교재가 있는데 본 교재는 문제집입니다. 문제집, 논술 완성 문제집 요거 가지고 진도 계속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고양이가 귀엽죠, 그죠? 그래서 그 다른 이유 없이 고양이가 귀엽고 중간중간에 보면 보드 타는 고양이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문제집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 공부를 약간 자습서랑 문제집으로 되게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 원래 안 그래도 되는데 기억나는 게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이렇게 중학교 초등학교 때는
저는 국민학교를 다니긴 했지만 그때는 막 무슨 전과라고 해가지고 전과하고 문제집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것만 보면 됐거든요. 근데 중학교 가니까 교과서가 막 여기저기 있잖아요. 그래서 사야 되는데 막 너무 종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서점 가서 어떻게 샀냐면 모든 살 수 있는 모든 교과의 자습서랑 문제집을 다 샀거든요. 그래서 미리 다 샀어요. 다 사는데 문제집을 고르는 기준이 딱 하나였어요. 칼라인가. 그래서 아무 없이 문제집이 흑백인 것보다는 칼라인 거, 출판사도 안 보고 이게 칼라면 좋아 이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샀던 기억이 있어서 이렇게 약간 즐거운 것 같아요. 왜 그런 얘기를 했지? 고양이 때문에. 그래서 보드 타는 고양이가 귀여웠다. 그래서 요게 주 교재고요. 요거는 우리가 진도 나갈 때 문제 풀 때 계속 이걸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교재가 요약 노트 있는데요. 요거는 항상 그렇지만 필요한 경우에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업 중간에도 이렇게 자료나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문제집 안에 같이 실어 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같이 확인할 거고, 추가적으로 봐야 하는 이론 자료들이 있으면 요약 노트 같이 확인을 할 텐데, 요약 노트 이거 말고라도 쌤들 뭐 기본서 보시는 게 편하다, 나는 편하면 기본서 보셔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내가 정리한 자료로 공부할 거야 라고 하시면 그걸로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저건 정말 보조 자료로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고, 인출하는 자료 아까 봤었던 거 있었죠. 익히 인출 자료, 거의 빈칸 자료 매주 챕터별로 진도에 맞춰서 나가게 될 거고, 트렌드 확인 자료 같은 경우 추가로 드릴 거예요. 내일부터 나갑니다. 내일부터 나가는 자료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문제를 되게 많이 푸실 거예요. 그래서 전체 강의 일정을 대략 흐름을 확인해 보면 요대로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요대로 좀 진도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첫 주차에는 오늘 내일이죠. 1주차. 오늘 진단평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내일 실전 모의고사 있습니다. 모의고사 있는데, 모의고사 내일은 제출하는 거죠. 그래서 제출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일정 맞춰서 우리 인강쌤들 같은 경우에는 제출 일정에 맞게 참석 게시판에 올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늘 그렇듯이 모의고사 주제는 미리 문자 주시면 알려드립니다. 전화번호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몰라서 한 번 더. 보통 주말 즈음에 문자 주시면 안내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내일 볼 거니까, 그쵸? 필요하신 경우에는 오늘 수업 끝나고 문자 주시면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고, 그래서 첫 주차는 오늘 내일 해서 교육과정 진도 좀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내일 최신 교육 트렌드 확인이라고 해서 최근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교육과 관련된 주제들 한 2가지 정도 확인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2주차는 큰 이슈 없이 진도 나갑니다. 교육과정, 교육심리 쪽 문제 열심히 풀 거예요. 정말 열심히 풀게 될 거예요. 교육과정 문제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숨가쁘게 풀게 될 거고, 3주차 모의고사 또 있겠죠. 2회차 모의고사가 있고, 이땐 제출하지 않아요. 제출하지 않고 진도 나가고, 4주차 진도 참고하시면 되고, 교육 트렌드 확인하는 자료 이때 한 번 더 나가게 됩니다. 예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5주차, 3회차 모의고사 보게 되는데 이때는 제출하고요. 진도 나가고 6주차, 7주차, 8주차 해서 5급 2차 문제들을 올해 지금 나온 문제들을 같이 확인하면서 트렌드 자료 이런 부분들을 같이 추가로 확인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전체 일정은 그럼 영역별 진도는 여기에 있는 대로 나가게 되긴 하는데 그게 책 진도입니다. 책 구성되어 있는 진도니까 그냥 순서대로 진도가 나간다고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쌤들이 그냥 기억해 두셔야 하는 주요 일정은 나머지는 따라가시면 되는데, 모의고사 제출하는 모의고사 보는 게 1회차, 3회차. 그래서 1주차, 5주차에 보는 모의고사입니다. 화요일날 보는 모의고사. 그래서 그거 기억하고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형성평가는 매 강의마다 있습니다. 형성평가는 있어서 오늘 진도 나간 부분에 대해서 내일 아침에 시작할 때 형성평가를 보고 진행을 하게 될 거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 정도고, 그 다음이 5페이지 7, 8월 공부 방법. 다들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이제 나름의 공부 방법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7, 8월 됐으니까 약간 하반기 느낌이니까, 하반기 맞죠? 그렇죠. 7월이니까 사실은 하반기 맞습니다. 하반기 맞는데 사실 소리내서 하반기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은데 하반기가 맞죠.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약간 이렇게 해도 되나? 지금 뭔가 다른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실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당연한 얘기지만 현재 내 공부 상태를 냉정하게 그쵸? 남처럼 남의 상황을 보고 얘기해 주는 것처럼 해서 좀 냉정하게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일부러 깎아내릴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괜찮다고 일부러 좋게 봐줄 필요도 없고, 내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상황에 맞는 공부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 여기에서 이론 정리상을 파악해야 된다. 자신 있게 정리하고 인출이 되는 부분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을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진단평가를 볼 겁니다. 그래서 진단평가를 보고 나면 대략적인 기준점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내가 그러니까 진단평가는 몇 점을 받으면 괜찮고 몇 점을 받으면 안 괜찮고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부분이 어떻게 약한지를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맞춰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론 공부 상태를 파악해서 약한 부분 빨리 찾아야 됩니다. 약한 부분 빨리 찾아서, 약한 부분이 출제가 잘 안 되는 부분이면 크게 염려하실 게 없는데, 자주 출제되는 부분인데 약하다고 느껴지게 되면 거기를 봐야 돼요. 근데 공부를 하시면 많이 느끼시겠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 지금 우리 그 임용시험처럼 할 게 많고 되게 힘들고 막 계속 쫓기면서 하는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약한 게 되게 보기가 싫어요. 그거는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약한 거 말고 내가 잘하는 거 보고 싶어요. 왜냐면 공부 잘하는 느낌이 들고 잘 되는 느낌이 들어서 안 봐도 되는 걸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지금 중요한데 덜 돼 있는 부분들을 찾는 게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냉정한 시각으로 판단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논술, 서술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자. 그래서 내일 1회차 모의고사를 보는 겁니다. 보면서 그 첨삭 결과를 받기 전에도 이미 내가 제일 잘 알죠. 어떤 부분이, 그다음에 서술하는데 어디가 힘든지, 내가 서론 쓰는 게 힘든지, 뭐 본론에 어떤 부분들 쓰는 게 힘든지, 다 쓰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인출이 안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다 파악이 되기 때문에 논술을 쓰면서 상황을 파악하자. 1번.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건 개인 스타일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주로 보는 자료를 정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미 정하신 경우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요약 노트라도 되고 내가 정리한 노트라도 되고 뭐 다른 이런저런 교재들을 가지고 추가해서 정리하셔도 상관없는데, 내가 주로 확인하고 자주 보고 반복해서 볼 만한 자료들을, 그러니까 이거를 단권하라는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시긴 하시는데 그게 꼭 단권이 아니어도 돼요. 한 책자나 한 권으로 끝나지 않고 두세 개라도 상관이 없는데 내가 주로 어떤 루틴으로 반복해서 자료를 볼 것인지에 대한 그 방향이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70% 인출이 되면 좋겠네. 내가 반드시 외워야 하는 핵심적인 사항의 70% 정도가 인출이 되면 좋겠다. 70%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수 이상이시고 그다음에 작년에 점수를 잘 받으셨던 쌤들 같은 경우에는 70%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뭐 깜짝 놀라고 아닌데 이러면서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공부가 그냥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금방 돌아옵니다. 사라졌던 것들도 몇 번 반복해서 보다 보면 금방 돌아와서 70% 정도, 완벽하게 난 다 100% 인출할 거야 이게 아니고 한 70% 정도 인출될 수 있게끔 돌리시면 무리가 없어요. 목표를 그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공부하는 방법 자체는 자기 스타일이니까 자기 스타일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되지만, 저는 이제 7, 8월 달 되면 2달 동안 1회독은 너무 적어요. 저희 5, 6월 달에도 공부 잘 되면 1.5회독 하세요라고 가이드 드리잖아요. 근데 7, 8월 달에는 공부가 잘 되면 2회독이거든요. 한 달에 한 번이거든요. 전체 영역을 한 달에 한 번. 근데 이제 덜 나오는 영역들은 빨리빨리 넘기더라도 2회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 이게 베스트인데, 어려우면 1.5회독도 괜찮습니다. 자, 1.5회독은 항상 전체 한 번 본다. 자주 출제되는 주요 영역만 한 번 더 본다. 요 정도 기준. 그게 최소 공부량입니다. 최소 공부량이고, 개인 공부, 개인 진도 나갈 때 무슨 일이 있어도 1.5회독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일정을 잡아서 진행을 하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예습. 자, 7, 8월 강의부터는 예습이 필요합니다. 5, 6월 달에도 살짝 하긴 했지만, 5, 6월 달에는 문제를 미리 봐오는 거잖아요. 근데 7, 8월 달에는 현장에서 같이 해요. 미리 문제를 풀어오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개요를 짜는 시간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3, 4교시에 수업 들어보시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방향이 잡히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미리 풀어오시거나 봐오시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문제 자체는 보지 마세요. 문제 자체는 보지 마시고
해당 영역을 공부해 오세요. 우리가 지금 첫 주차, 두 번째 주차 해서는 진도를 보시면 교육 과정 심리를 볼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오늘하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일 수업 준비하시면서는 교육 과정 전체 파트를 억지로라도 한번 보시는 겁니다. 반드시 여기에서 연습을 할 거니까. 그리고 2주차, 다음 주가 되면 교육 과정 한 번 더 보시고 교육 심리 파트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최대한 한번 보자. 그러니까 요 진도에만 맞춰서 예습을 하셔도 1회독은 하는 거예요. 1회독은 하는데 추가적으로 개인 진도로 그 주요 영역만 한 번 더 보시면 1.5회독은 반드시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느낌으로 미리 공부를 해온다. 우리 모의고사 직전에 공부하는 느낌으로 빡빡하게 공부해 오시는 그 예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습은 어떻게 하느냐, 전체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시고 외워야 되는 부분들 외우려고 한 번 더 애써 보시는 거. 자, 그리고 복습 있죠? 복습은 모든 강의가 다 똑같지만 당일 복습이 원칙입니다. 미루지 마시고 당일 복습. 그러니까 다른 강의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복습이 밀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걸 제외하면 반드시 수업 들었던 내용은 그날 복습을 해야 시간이 적게 걸립니다. 지금 7월 달부터는 효율적인 공부가 되게 중요하죠. 되게 중요해서 근데 느끼시겠지만 7, 8월 달 그 복습량은 좀 적어요. 확실히 복습만 하는 건 얼마 안 돼요. 개인 진도가 오히려 더 많이 걸리지 수업 듣고 복습하는 거는 길어도 한두 시간 안에 다 끝나요. 다 끝나니까 오래 잡지 말고 최대한 빨리 이거 까먹지 말자. 내가 이거 답 쓸 때 힘들었으니까 요거 한 번 더 보자. 이런 느낌으로 빠릿빠릿하게 진도는 바로바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풀기 어려웠던 키워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 그다음에 문제 접근 방식 자체가 방향이 다른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런 부분들 연습해 보시고 그다음에 애초에 답안 접근이 어려웠던 부분들은 아예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거나 그 다른 이론을 매개로 해서 접근하신 경우는 이론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언저리에 있는 사항들을 내가 잘 몰라서 다른 걸로 찾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이론들을 개인적으로 한 번 더 복습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 복습이고 그다음에 개인적인 이론 진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의 진도랑 병행해서 나가면 1회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돌리면서 주요 영역만 한 번 더 본다는 느낌, 최소 1.5회독 암기 인출 연습을 계속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암기 인출 도구는 다양한데 그 잇키에 있었던 자료들 중심으로 해도 괜찮아서 이제 빈칸 자료를 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주요 이론 영역, 교육행정, 교육과정, 교육평가 요 세 가지 얘기를 했는데 교육행정, 교육과정이 제일 중요하죠. 요 두 가지는 안 빠지고 나오니까. 그 다음에 교육평가, 교수이론 공학, 교육심리 요 세 가지도 자주 나오는 영역이니까 총 5가지 영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2회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 6월에 1.5회독을 했으면 7, 8월에는 2회독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돌리고 요 속도가 지켜지게 되면 9월 달 되면 3주에 1회독을 할 수 있어요. 3주에 1회독을 하고 10월 달 되면 2주까지는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며칠 줄여서 1회독을 하고 1회독을 하다 보면 시험 직전에 일주일 정도 안에 1회독이 되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아시겠지만 일주일 정도 안에 전체 내용을 한 번씩 회독할 수가 있으면 앞에 내용을 까먹지 않은 상태로 다시 돌아가서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암기가 끝나게 되는 거. 그래서 그걸 목표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스터디 파트인데 스터디 부분 질문 많이들 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7, 8월 스터디는 뭔가 달라지는 게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진행 방향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진행하시면 되고 복습, 문제 풀었던 부분들 혹시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지 같이 인출 확인해 두시고 그다음에 개인 이론 진도 나가는 부분들을 옆에서 잡아주면 좋아요. 억지로라도. 그러니까 혼자 하기가 힘든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그러면 본 진도하고 상관없이 스터디에서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먼저 봐옵시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인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초반부에는 꼭 그 문제지를 만들어서 손으로 쓰는 거 많이 권장해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구두 인출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쯤 되면 정확한 피드백 줄 수 있죠. 1, 2, 3, 4월 달만 해도 틀린 답을 얘기를 해도 틀렸나? 맞나?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 않나? 라고 해서 좀 애매한데 지금은 확실하잖아요. 틀렸어요. 그래서 다시 공부하세요. 그것도 몰라요? 이렇게 해서 그것도 몰라요는 좀 그쵸. 그래서 틀렸다라는 정확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가 됐기 때문에 그런 시점이 됐기 때문에
구두 인출 빠르게 진행하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짝 스터디 좋아요. 제가 짜드리는 스터디는 짝 스터디는 어려워요. 짝 스터디는 너무 쉽게 잘 깨지기 때문에 어려워서 그렇게는 안 하고 전 4분에서 5분 정도로 짤 수 있으면 짜서 드리긴 할 텐데 그 안에서도 돌아가면서 두 분 물어보고 대답하고 한 사람 책 보고 물어보고 바로바로 체크해주고 대답 못한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익히 빈칸 자료 있잖아요. 그럼 익히 빈칸 자료를 보고 그 인출하는 사람 익히 자료를 내가 가지고 못 외운 부분이 있으면 거기 체크해 주시면 돼요. 체크해주면 그러니까 대답하는 나는 그걸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틀렸던 부분이나 인출이 안 됐던 부분들을 물어보는 사람이 체크해서 이거 다시 공부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서로 빨리 진행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터디가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결국은 속도와 깊이입니다. 넓이. 그러니까 좀 더 넓게 한 번에 더 많은 양, 그다음에 좀 더 세부적인 부분까지 더 빠르게 진행을 하면서 하시면 되고 특별히 서로 가끔 그것도 얘기하세요. 7, 8월 달 되고 9월 달 되면 문제를 서로 만들어 와서 풀면 어떨까요?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좋긴 한데 시간이 정말 많이 소요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보통 강의 아예 안 들으시는 경우에 개인 공부하실 때 서로 문제 만들어서 봐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시간이 진짜 너무 많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깊은 공부가 되는 건 맞는데 교육학을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문제를 만들면 차라리 전공 문제를 한두 개 만들면 훨씬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을 텐데 교육학은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점수가 20점밖에 되지 않아서 조금 아깝습니다. 그래서 있는 문제들 많으니까 너무 이것저것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교육학 공부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면 좀 더 줄이는 게 좋아요. 전공 좀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수업 듣는 날 복습 한두 시간 안에 빨리 끝내고 그다음에 다른 날 그러니까 그리고 월화 우리 직강 기준으로 월화의 교육학 수업 있는데 복습 끝나면 전공 공부하시는 게 맞아요. 전공 공부하시고 다른 날 한 3일 정도 해서 개인 진도 나가는 걸 다른 날 한 3일 정도 시간 잡아서 한두 시간 정도면 좋긴 한데 조금 더 걸리면 뭐 2시간, 2시간 반, 3시간 넘어가면 사실 좀 길긴 길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돌리면서 공부를 유지하게끔 진행하시는 게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서 공부하는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는 있지만 큰 방향은 이러하다. 이걸 자신한테 맞는 형태로 조금씩 수정하고 바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게 맞춤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문제풀이 강의부터는 맞춤법 자료를 추가로 넣어드리긴 하는데 잘 안 틀리세요. 맞춤법 잘 안 틀리시고 거의 다 잘 맞히십니다. 로서 이것만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갖는다라는 표현 쓰실 때 한 번씩 조금 이상하게 쓰시는 경우들이 있긴 한데 그 정도만 조심하시면 무리 없을 겁니다. 이건 참고로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강의 진행 방향은 이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준비해야 될 게 진단평가 문제 자료. 문제가 모두 60개입니다. 별거 아니죠, 그죠? 그렇죠. 괜찮았죠? 우리 3, 4월 달에 후반부에 형성평가도 40몇 개인가 푼 적이 있었는데 진단평가가 60개면 아무것도 아니다. 5, 6월 달에도 60개 봤었는데 7, 8월 달에도 60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딱 10시네요. 딱 10시라서 30분 동안 풀겠습니다. 너무 널널한 걸. 근데 진단평가 푸실 때는 최대한 많이 인출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세세하게 쓰려고 하시기보다는 빨리빨리 쓰시고 키워드 중심으로 쓰시고 기억이 안 나면 넘어가고 끝까지 보시고 다시 기억나는 거 돌아와서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시간이 모자라서 인출을 못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은 그것도 애매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인출하십시오.
네, 30분 됐습니다. 기억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인출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시작부터 고생 많이 하셨고 저희 잠깐 쉬었다가 진단평가 풀이하겠습니다. 그래서 10분 쉬었다가 볼 텐데 답안 작성 다 안 되신 경우에는 시간 좀 더 써도 되니까 그래도 좀 더 인출을 한번 해보세요. 자, 40분에 시작하겠습니다.